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분석에서는 AI 혁명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앞으로 AI의 미래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기술적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은 AI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이 뭐라고 생각하세요? 혹시 더 똑똑한 알고리즘이 부족해서? 아니면 더 빠른 반도체가 없어서일까요? 놀랍게도 말이죠. 진짜 문제는 칩 자체의 성능이 아닙니다. 그 강력한 칩들 사이에서 데이터가 오고 가는 길, 바로 그 인터커넥트에서 벌어지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문제거든요. 자,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볼까요? 아무리 빠른 슈퍼카가 있어도 도로가 꽉 막혀 있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. AI 세계에서도 똑같습니다. GPU나 HBM 같은 반도체 성능이 미친 듯이 발전해도 그 데이터를 실어 나르는 통로가 꽉 막혀버리면 전체 시스템의 성능은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. 그리고 최근에 열린 세계 최대 광통신 컨퍼런스 OFC 2016이 바로 이 데이터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전쟁의 최전선이었습니다. 마이크로소프트, 구글,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들이 모두 여기에 모여서 해답을 찾고 있었던 거죠. 자, 그럼 왜 하필 그 해답이 빛이었을까요? 이건 그냥 단순한 기술 트렌드 같은 게 아니고요. 어쩔 수 없는 물리법칙이 강제하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구리선은요, 속도가 빨라질수록 신호가 확 약해지고 보낼 수 있는 거리에도 한계가 뚜렷해요. 근데 광섬유는 어때요? 빛을 이용하니까 신호 손실이 거의 없이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, 그것도 훨씬 더 멀리 보낼 수 있는 겁니다. 와,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숫자가 나옵니다. 지금 AI가 필요로 하는 그 엄청난 초고속 환경에서요. 구리선이 제 성능을 낼 수 있는 최대 거리가 글쎄요. 1m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. 데이터 센터 안에서 장비들이 몇 미터씩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하면 이건 뭐 구리선의 시대는 사실상 끝났다고 봐야겠죠. 그러면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신경망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? OFC 2026에서 딱 정리해준 핵심 프레임워크가 있는데요. 바로 이 세 가지 계층 구조입니다. 이것만 아시면 전체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실 거예요. 쉽게 비유를 들어볼게요. 스케일업은 하나의 초고층 빌딩 안에서 층과 층을 잇는 초고속 엘리베이터. 스케일아웃은 도시 전체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도로망. 그리고 스케일 어크로스는 아예 이 도시랑 저 도시를 연결하는 거대한 고속도로 시스템.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. 자, 첫 번째, 스케일업입니다. 여기엔 딱 서버 한 대 안에서 그 안에 있는 GPU 칩들을 서로 직접 연결하는 구간이에요. 그래서 제일 빨라야 하고 지연 시간은 거의 없어야 하는 말 그대로 최고 속도의 내부 순환도로인 셈이죠. 이 슬라이드가 스케일업의 변화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. 구글의 AI 칩 TPU가 어떻게 발전했나 보세요. 2017년에는 구리선을 썼는데 불과 몇 년 만에 결국 2021년부터는 OCS, 즉 광외선 스위치라는 완전한 광스위칭 기술로 넘어갔습니다. 구리에서 빛으로 가는 게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. 다음은 스케일 아웃입니다. 데이터 센터 안에 있는 수천 수만 대의 서버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컴퓨터처럼 돌리는 단계인데요. 바로 여기서부터 광모듈 수요가 정말 말 그대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. 핵심은 이거예요. 그냥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랑은 다르게 AI 학습을 하려면요. 네트워크 어느 한 군데도 막히면 안 돼요. 마치 모든 차가 자기 전용 도로를 갖는 것처럼 1대1로 막힘없는 도로망이 필요하거든요. 바로 이 구조적인 차이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는 기존보다 무려 2배에서 4배나 더 많은 광 모듈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. 마지막으로 스케일러 크로스입니다. 만약에 AI 모델이 너무 커져서 한 건물에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을 넘어선다?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바로 이 스케일러 크로스를 통해서 최대 80km나 떨어진 여러 데이터 센터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묶어서 쓰는 겁니다. 정말 거대한 슈퍼컴퓨터가 되는 거죠. 자, 그럼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고 있는 구체적인 기술들은 뭘까요? 지금 시장은요, 세 가지 핵심 기술이 각자 자기 스케줄에 맞춰서 경쟁하는 아주 흥미로운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OFC 2026 보고서를 보면요. 일단 2027년까지는 지금 쓰고 있는 플러거블 광모듈 그리고 여기서 전력 효율을 더 높인 LPO라는 게 시장을 이끌 거라고 합니다. 그러다가 2027년에서 28년쯤 되면 칩이랑 광학 부품을 아예 하나로 묶어버리는 CPO라는 신기술이 슬슬 도입되기 시작하고요. 2028년 이후에는 칩에다가 바로 광 입출력 기능을 넣어버리는 옵티컬 I/O라는
훨씬 더 진보된 기술이 등장할 거라는 예측입니다. 지금 당장 가장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OCS, 광회선 스위치입니다. 구글이 이미 이걸 대규모로 써서 검증을 끝냈어요. 기존 전기 스위치랑 비교하니까 전력은 무려 40%, 초기 투자 비용은 30%나 줄일 수 있었답니다. 대단하죠? 게다가 한번 설치해두면 나중에 데이터 속도가 더 빨라져도 장비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고요. 사실 업계에서 지금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는 바로 이겁니다. 지금의 대세인 플러거블 방식이냐 아니면 미래 기술인 CPU냐, 이 둘의 대결이죠. CPU가 전력 효율이 한 20% 정도 더 좋긴 한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. 뭐냐면 모듈 하나만 고장나도 그 기판 전체를 드러내야 한다는 점입니다. 컨퍼런스에 있던 한 현장 엔지니어의 이 말이 모든 걸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. 다운된 네트워크는 아무리 강력한 GPU라도 쓸모없게 만든다. 그렇죠? 전력 조금 아끼자고 전체 네트워크 안정성을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. 바로 이게 CPU가 아직 대중화되지 못하고 2027년 이후에나 가능할 거라고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기술적인 변화들이 우리한테 의미하는 건 뭘까요? 이건 그냥 인터넷이 좀 빨라진다, 이 정도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. 우리가 사는 이 디지털 세계의 기초 공사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하는 그런 거대한 혁명인 거죠. 오늘 이야기 핵심만 다시 정리해 볼게요. 첫째,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건 이제 선택이 아니라 물리 법칙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거. 둘째, AI 네트워크는 스케일업, 스케일아웃, 스케일 어크로스 이 세 가지 층으로 나뉘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. 셋째, 지금 플러거블, OCS, CPU 같은 여러 기술들이 미래의 표준이 되려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는 거.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건 디지털 인프라가 근본부터 재편되는 과정이라는 겁니다. 이 모든 내용은 상상인증권이 OFC 2016 현장에서 직접 발로 뛰면서 얻은 정보와 분석을 바탕으로 한 겁니다. 이 보고서가 말해주듯이 기술의 판도는 이미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. 데이터 전송의 물리적인 한계가 사라지는 세상, 데이터가 정말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흐르게 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새로운 AI 시대를 맞이하게 될까요? 그 가능성은 이제 우리의 상상력에 달려 있습니다.